결론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영어 수업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항상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국 1등 수석을 한 친구들에게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는 것이 가장 첫 질문인 경우가 많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에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되게 강조를 하고,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스카이 대학에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영어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앞에 영상, 영유 관련 영상을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현명하게 이 사교육을 활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현명한 사교육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이미 사교육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하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어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내 아이는 사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부모님들한테 사교육 없이 가능하다,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가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과서 중심 영어 수업이 왜 안 되는지 큰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 개념은 어느 교과서를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저 역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마다 문법 특강을 합니다. 문법 특강을 할 때마다 1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 즉 문장의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특히 고등 영어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성 원리와 품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는 한두 번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고등 영어, 즉 고등 독해를 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없는 이 기초 문법을, 기초 개념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학원에서. 시중 서점에 가보시면 우리가 문법책을 여러 권 볼 수가 있죠. 학원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책들은 품사와 문장의 형식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1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첫 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제,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미리 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는 걸까요? 그리고 그 책을 만든,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은 왜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교과서를 만들었을까요? 설마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처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국어의 그런 구성 원리나 품사를 몰라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필된 교과서일까요? 실제로 초등 고학년부터 문법이 시작이 되는데 학원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팔품사와 문장의 형식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학원을 조금 늦게 등록을 해서 중학교 6학년 후반이나 중학교 1학년 때 등록을 해서 곧바로 내신이 시작이 되어서 투부정사나 시제 개념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기로 이 문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되고 영어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잘못은 문장의 구성 원리와 팔품사를 미리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있는 것이고요. 첫 시작부터 선행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교과서 수업에는 라이팅 수업이 없습니다. 품사와 문장 구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중등 과정을 거쳐서 고등 영어, 즉 입시 영어를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데요. 지금 최종 입시 영어에서 핵심은
내신 등급이고, 이 내신 등급은 서술형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술형의 수준을 보시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영작 수준이 그냥 영어를 대충 배워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공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작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조차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등에 올라가면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암기 방식으로 중학교 성적을 만들어냈던 A를 받았는 학생들의 70%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4등급 정도로 떨어집니다. 60점대로 떨어지게 돼요. 내신 점수에서는.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에서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객관식도 독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성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길이가 한 줄에서 끝나지 않아요. 길게는 4줄, 5줄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품사와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주어인지 누가 동사인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우리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이 빈약하고 중학교에서 쓰기 수업조차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수준 높은 서술형은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영어 듣기 수업은 학원에서만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받아보면 영어 듣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영어 듣기 수업을 시키지가 않죠. 그리고 교과서는 주는데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영어 듣기 파일, 즉 mp3 파일은 저도 어디서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교과서를 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공부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공부가 안 된다. 그렇지만 영어 듣기 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mp3 파일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 수능 영어의 듣기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영어 학원을 다닌 친구들에게는 그 영어 듣기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영어 듣기 시험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 영어의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고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1점, 0.5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 1등급은 이미 물 건너 간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능 수준의 영어 듣기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터무니없는 수준 차이, 그리고 고3 수능 영어의 벽.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 보시면은요, 중1, 2 무난하고요, 중3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엄청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고1과 고2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갈 때 또 한 번 수준 차이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세분화 시켰나요? 많이 양보해서 그냥 중3 전체를 통합을 하고 고1, 2, 중3으로 나눠볼게요. 중학교 과정은 너무나도 평이합니다. 영어를 사실 잘 못하더라도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중3에서 고1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되죠. 중3 교과서와 고1 모의고사 지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시험 범위와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최소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13배, 15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교과서 중학교 1, 2, 3학년 다 합친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와 비교해도 적을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벽을 만나게 되죠. 운동장 2-3바퀴 뛰던 친구들에게 갑자기 10바퀴를 뛰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10바퀴 뛰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 쓰러지게 되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실이 지금 이 운동장을 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치거나 고3이 되어 수능을 치게 되면 50분 동안 독해 영역을 풀게 되는데요. 이 50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할 단어의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4,000개에서 5,000개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300개? 400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지문을 풀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교과서 수준은요, 미국 학생들에게 비교를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미국 고등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에게 풀이를 시켜도 어려운
문제들이죠. 실제로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뭐 미국의 또는 영국의 상위 대학교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풀었는데 만점은커녕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더라. 그 정도로 수능 영어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고1, 2에서 고3 올라갈 때 난이도가 펑펑 뛰는데 어떻게 교과서 중심 영어 수업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강하게 저는 어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저는 솔직해지고 싶으니까요. 교과서 중심의 영어 수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거죠. 우리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과학고, 영재고를 보내면서 일반고를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영어 수업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교과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논리력이나 추론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과서와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의 차이점은 단어의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논리와 추론력을 필요로 하는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과서 지문과 달리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들을 보시게 되면 30번 이후로는 논리와 추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논리와 추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평이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만으로는 배경 지식을 쌓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난해한 지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설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어 해설지를 읽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독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교과서로는 전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교과서 중심의 영어 수업의 문제점들은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만으로도 교과서 중심의 영어 수업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과서 중심 영어 수업으로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교과서 중심 영어 수업만으로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그러해요. 초등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국어나 사회, 역사, 과학과 같은 과목들과 비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영어 영역에서만은 이 공교육이 사교육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없으면 공교육이 무너질 정도의 수준이에요. 실예를 들어볼까요?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는요, 모의고사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수업 같은 경우도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와 부교재는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부교재와 모의고사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요? 일부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학원에서 배웠지 않냐? 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친 사교육도 문제입니다. 저는 지나친 사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현명하게 사교육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영상을 마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부터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올바른 영어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는 영상을 준비해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